및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사이트 인간에 나타난 맨델의 유전을 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정보 출처로는 존스 홉킨스 대학 매쿠직 네이단 유전의학 연구소와 미국 의학도서관 바이오테크 정보센터를 들 수 있습니다. 당 영양소와 관련된 주요 건강 문제. 지금까지의 과학 자료를 통해 당 영양소가 다음의 질환에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천식, 만노주와 N-아세틸갈락토사민, 접촉성 피부염을 포함한 알러지, 퓨코즈, 과민성 기관지 질환, N-아세틸뉴라민산, NANA, 암, 만노주, 퓨코즈, 글루코사민과 갈락토즈, 염증, N-아세틸갈락토사민 및 N-아세틸글루코사민, 감염, 만노즈와 N-아세틸유라민산 NANA, 말라리아, 네. N-아세틸유라민산 NANA. 네. 당연 여기 잠깐만요. 여기에서 질환이라고 그랬죠. 제일 위에. 네. 당 영양소가 다음의 질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포가 정상적인 구조를 상실했을 때, 망가졌을 때, 돌연변이가 됐을 때 생기는 것이 질환이에요. 질병은 뭐라고 그랬어요? 밖에서 균이 들어와서 된 거. 그런데 질병은요, 현대 그 의료에서 거의 다 해결했어요. 항생제 같은 걸 통해서. 근데 질환은 해결을 못했어요. 난치병들 이런 거. 그런데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천식이 있는 사람은 이 글리코 영양소 중에서 만노즈와 N-아세틸갈락토사민이 부족해서 됐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N이 있다는 것은 나노 입자라는 뜻이래요. 나노 입자는요, 머리카락 붓기를 10만 분의 1로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천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노즈와 N-아세틸갈락토사민이 부족해서 된 거야. 그러면 천식 걸린 사람은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모르는데 엠브로토스 안에 뭐가 있어요? 만노즈와 N-아세틸갈락토사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어때요? 좋아지는 거. 회복돼요. 자, 접촉성 피부염 및 알러지. 그러니까 아토피나 뭐 알러지나 이런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다고요? 퓨코즈라고 하는 당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브로토스 안에 뭐가 있어요? 퓨코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증상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원인이 그것이니까 원인을 제거해 주니까 어때요? 좋아지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양이 문제죠. 양. 그런데요, 헤링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헤링의 법칙. 헤링의 법칙은 뭔거요? 내가 이 질병이 한꺼번에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다가 점점 갈수록 중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긴 기간이 5년 됐어. 5년이 됐어요. 그러면 글리코 영양소를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서 유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양소 요법이 들어가게 되면 유턴해서 또 그만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일수록 양도 적고 빨리 나와요. 1살 먹은 아이가 아토피가 걸렸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요, 양을 조금 들어가도 금방 좋아져요. 그런데 당뇨 걸린 지가 30년 됐어. 그런데 한 달 먹고 좋아진다고 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됩니다. 클리너니까 클린을 해서 완전히 몸을 그냥 인테리어를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버리는 거야. 클린은 집 같으면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딩 법칙이라는 것은 이만큼 갔다가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가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헤딩 법칙.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과민성 기관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부족한 거니? N아세틸 누라민산 나나라고 하는 그게 부족한 거야. 그러면 엠브로토스 안에 들어있으니까 먹으면 어떻게 돼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양과 시간이 문제지. 암은 뭐뭇이 필요 없어서 든다고요? 만노즈, 퓨코즈, 글리코사민, 갈락토즈. 그런데 부분에 따라서 또 틀려요. 응? 뇌암인, 대장암인, 위암인 경우 뭐 이렇게 다 틀려요. 좀 틀리기 때문에 그냥 몰라. 나는 모르니까 무조건 퍼 넣는 거야. 그러면 지가 알아서 영양소 우선 할당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뭔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알아서 갈 때 다 가는 거야. 나는 몰라도 돼. 나는 몰라도 된다니까요. 내가 엠브로토스를 퍼서 입속에 넣는 순간에 지가 가서 다 일해버려요. 먼저 가서 필요한데 다 쓰여. 그리고 가서 쓰이게 되면요. 반드시 그 부분이 아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깨 통증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엠브로토스를 먹으니까 그렇게 심하게 안 아팠는데 여기가 막 심하게 아프는 거야. 왜 그럴까요? 엠브로토스가 가서 적군하고 싸우는 거야. 전쟁이 났어. 그러면 아파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명현 반응이라고. 자, 명현 반응이 난다는 것은요. 양이 적절했을 때 명현 반응이 일어납니다. 양이 너무나 적으면요. 명현 반응 자체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명현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은 적정량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명현 반응이 일어나면요. 엠브로토스를 먹고 갑자기 막 몸살 난 것처럼 아프고 열이 나고 막 꼭 감기같이 걸려요. 근데 그때는요. 감기약 먹어도 안 들어요. 이게 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싸우고 있는 거야. 명현 반응. 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건데 이런 거 있죠. 내가 엊그저께 그 수요일에 만났던 그 친구가 3일 리셋을 하는 과정에서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그러거든요. 머리가 이제 항상 불편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그래서 머리가 아프니까 이제 보통 아프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부작용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좋은 거 먹었는데 왜 아프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좋은 거 낫으려고 좋은 거 먹는데 왜 아프지? 뼈 속에 지방세포 속에 들어있는 독소를 혈관으로 빼내는 거예요. 찾아서 혈관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밖으로 비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내가 대청소를 했어요. 우리 집을 대청소를 했어. 그러면 먼지가 막 나오죠. 먼지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고 쓰레기 봉투에다가 이 쓰레기를 다 담아서 이렇게 이 마루에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안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쓰레기 봉지에 넣어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런데 미처 못 나갔어. 그러면 아파요. 이게 명현 반응이에요. 차장님, 그분이 그러면 네, 질문이 있는데, 네. 그렇게 머리가 아파서 면역 반응일 때는 그걸 그냥 참는 게 맞을까요? 아니 며칠 전에, 그러니까 그 말을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예,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엠브로토스를 타서 먹으라고. 그랬더니 머리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엠브로토스를 먹고 머리가 이렇게 아픈데 또 먹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 거니?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내가 어떤 할아버지가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어요.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무거운 니아까를 끌고 올라가고 있어요. 니아까를 끌고 올라가요. 힘겹죠? 힘겨워요. 그럴 때 뒤에서 누군가가 조금만 받쳐줘도 어때요? 밀어줘도 힘이 안 들고 슉 올라가요. 그게 바로 엠브로토스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명현 반응이 있을 때 끊는 것은 제품을 두려워서 안 먹는 것은 마치 뭐 같은 거냐?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한 계단 이렇게 서 있으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멈추는 순간에 어때요? 다시 내려와요. 어디까지 가야 돼? 끝까지. 정상 끝에까지 딱 올라가면 어때요? 다시는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엠브로토스를 먹고 클린을 할 때 반드시 독소가 나와서 밖으로 배출이 돼야 돼요. 어떻게 배출되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설사를 해요. 그 다음에요, 방구가 나와요. 오줌으로 나오고 설사하고 그 다음에 방구가 계속 나와요. 리셋을 하고 클린을 하게 되면 방구가 계속 나와요. 독소가 배출되니라고 그런 거예요. 하열도 있지. 그런데 그렇게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 피부로 발진돼요. 두드려. 피부로 발진돼.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으면 몸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간 리셋이라고 해서 3일 리셋은 간을 해독시키는, 간이 가장 독소가 많아요. 우리 먹는 모든 독소들이 간에서 해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 해독시키기 위해서 3일 리셋을 하는 거예요. 간 속에 들어있는 해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클린을 할 때요, 독소가 그렇게 명현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리코를 먹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났어? 머리가 아파. 그러면 맑은 공기를 쐬고 산책을 하는 거예요. 산책. 그리고 물을 더 많이 먹고 엠브로토스를 더 많이 넣어서 내가 지금 이게 깔딱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밀어줘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해요? 뒤에서 엠브로토스가 밀어주는 거예요. 순화롭게 가라. 그런 원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설명 잘하시네. 최은서 사람 답이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엠브로토스를 먹어서 머리가 아픈 거는 그냥 아무리 아파도 참으면 된다는 거죠. 더 많이 먹고. 예. 그러면 넘어가요. 머리가 아팠던 제 후배가 음. 며칠 전에 머리가 많이 아파서 CT 촬영을 그거 예약해 놓고 그 다음날 CT 하기로 했는데 그날 저녁에 많이 아파서 갑자기 죽었어요. 어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은서 사장님은
그냥 아픈 거하고 엠브로토스를 먹고 아픈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엠브로토스로 먹고 아픈 거는 더 많이 먹고 견디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네. 가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내가 아프다는 것은 거기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아픈 것은 아니고 엠브로토스를 먹었는데 전에 아프지 않았는데 아프다. 응? 그건 뭔 거냐? 지금 거기 가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명현 반응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19년 동안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냐? 이 클린을 시켜보면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아, 그분이 지금 어디가 안 좋다는 걸 알아요. 네. 어떤 분은요, 이 엠브로토스 탄물을 먹으면요, 시궁창 물같이 느껴진대요. 기후가 상해서 못 먹는 거예요. 이건 뭔거냐? 비위라고 그러죠. 비위, 위장하고 비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아, 저분은 막 구토할 것 같아. 이걸 먹으면. 그 사람은요, 이하고 비장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위벽 세포는 세포 기간이 태어나서 죽기까지가 2, 3일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 넘어가면 엠브로토스를 나중에 가면 엠브로토스가 그렇게 맛있어요. 오소린 쓰고 맛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고객 한 분은요, 오소린에다 밥 말아 먹어요. 물에다 타가지고 고소하니 맛있대요. 한 마리 먹는다니까요. 그렇게 위하고 비장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34년을 분필가루를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이 뭐냐? 기침이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먹었는데 내 몸은 어디가 가장 나쁘는 거냐? 폐가 가장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폐포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독소를 뱉어내니라고 기침을 그렇게 심하게 했어요. 한 달 동안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리고 가래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가래가요. 이 벌레 죽인 그 파란 가래 있잖아요. 찐덕찐덕 해가지고요. 이렇게 으깨도 으깨지지도 않는 가래. 네. 그게요. 한 달 동안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굴이 조금 환해지더라고요. 간이 나빴거든요. 간이 나빠서. 그런데 명현 반응은 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좋아지는 과정마다 한 계단 건강 상태가 올라갈 때마다 또 나와요. 맞아. 자, 제가 먹고 한 달 동안 기침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래가 좀 그쳤어요. 계속되면 죽죠. 한 달 동안 막 창자가 끊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더라.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도 그게 나오니까요. 몸은 가뿐한 거예요. 독소가 배출되니까. 그리고 나서 좀 괜찮았어요. 아, 이제 뭐 살만하겠다. 그런데 한 6개월, 7개월 되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또 기침이 계속 나와요. 가래가 나와요. 뿌리 누런 가래가 나왔어요. 파란 가래가 누런 가래가 나왔어요.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또 나왔어요. 그때는 맑은 가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회포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아프면 큰다고 하잖아요. 클 때마다 어떤 기간이 그 시기가 되면 아프면서 커요. 성장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좋아지는 마디마디마다 계속 쭉 좋아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아니에요. 좋아졌다가 그냥 유지했다가 또 좋아졌다가 또 유지했다가 그래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명령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작용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게 명령 반응하고 부작용은 틀려요. 그러면 설사를 했어요. 내가 뭐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서 설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약 먹지. 기운이 깔아져요. 활수같이 기운이 깔아져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클린을 하면서 엠브로토스를 먹으면서 3일 리셋을 하면서 설사를 막 해요. 막 숙변이 나오고 막 설사를 막 하루에 대여섯 번씩 하는 거야. 특히 당뇨 환자들. 당뇨 환자들의 명령은요 설사예요. 연수가 저기 거의 다 비닐봉지 까만 설사예요. 거 수키 갖다 줘라. 땅콩하고 밤. 정연이가 주는 거. 설사인데 그때 저 밖에 안 봐라, 설사는요 밖에. 몸이 가뿐해져요. 정의사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설사하게 되는데 몸이 가뿐해져요. 그대로 갖다 줘라.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잘못 먹고 얘기는 뭐 먹어라. 이렇게 음식 같은 건 잘못 먹고 나서 막 생거. 배탈 나고 하는 거하고 클린을 할 때 설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 이게 명현 반응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전에는 이런 증상이 없는데 이런 증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위해서 상담을 항상 소통을 해야 돼. 내 몸의 상태를 항상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귀 좋아졌는데 귀에서 막 고름이 나왔다고. 응? 고름이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귀 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그 독소들이 배출되어서 나가게 되니까 귀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최은사 사장님, 네. 그냥 아파서 머리 아파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은 진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엠브로토스를 먹고 클린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아팠다 하는 것은 독소 배출되고 그럴 때는 독소를 빨리 배출시키기 위해서 엠브로토스의 지원군을 더 많이 넣어주고 좋은 물을 많이 마시고 공기 맑은 데에 가는 거, 막 산책하는 거, 심한 운동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해소가 된다는 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고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어디에 취약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생긴지 모르잖아요. 무조건 엠브로토스 먹으면 지가 가서 알아서 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 제가 읽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의사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영양소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의사가 글리코 영양소 먹지 말라가 아니고 아무것도 내가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 돼요. 의사한테. 그러면 약만 먹으라는 소리입니까? 밥은 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니요. 다른 약을 먹지 말라는 거지 밥을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글리코 영양소는 뭐냐? 가장 고급, 가장 명품, 가장 안전한 세포의 밥이에요. 이게 이 의사들이 내가 처방한 병원에서 처방한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의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럼 밥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아마 정색할 거예요. 아니 밥은 드셔야죠. 그럼 뭘 먹지 말아요? 다른 약을 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영양을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은 왜 못 먹게 하냐? A라는 약을 먹고 있는데 B라는 약이 들어가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양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엠브로토스를 사람들이 개념을 영양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한테. 의사가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 그러면 제가 항암제만 먹어야 됩니까? 밥도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당황할 거래요. 이것이 바로 미래의 지향적인 교육 자료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옛날 속담에도 있듯이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러한 노력은 지속해야 합니다. 필자도 이 책을 통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결핵 걸려갖고 그 얘기했죠? 네. 응. 그렇게 꾸준히 오래 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분이 엠브로토스를 구매를 해서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분은요, 내가 보기에는 결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 인생에서 결핵이 걸렸다는 것은 암보다 더 무서운 병으로 들리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절망. 밖에 나오지도 못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옮길까 봐서. 그런데 사실은 결핵균은요, 햇볕 쬐면요, 12분 정도만 되면 다 죽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결핵이라는 이 속에 갇혀가지고요, 숨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과 한탄과 내 인생이 끝난 걸로 아는 그런 상태, 아주 캄캄어두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분한테 우리가 정보를 전달해서 저는 보조 역할만 했죠. 보조 역할만 했는데 이제 김기영 사장님이 그 집사님한테 글리코 정보를 줬어요. 그리고 서포트를 주변에서 다 했죠. 그 사람 한 분이 엠브로토스를 사서 구매해서 먹기로 작정하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정보를 주어서 그분의 생각의 틀을 바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구매를 해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결핵은 아무것도 아니다. 암도 낫는다. 희망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절망해서 자살 직전에 그냥 죽어버릴까 하는 그 시점에서 이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삶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가치로운 일이에요. 맞아.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아줌마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글리코 대학을 나와서. 글리코 대학 무료로 가잖아요. 수업료 받아요? 제가 지금 수업료 받고 줌 미팅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네. 응. 이렇게 이런 정보가 흘러서 내 가족에게, 내 지인에게 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픔 없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희망의 전도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진정한 원인을 제거해주는 진정한 명의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음, 박정래 사장님이 지금 오빠가 췌장암인데 음. 오늘 병원 다녀오셨어. 그런데 아무리 형제간이라도 아무리 남편이라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치? 어쩔 도리가 없어요. 맞아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내가 그분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아니, 기후가 약해서 못 먹는다고. 병 났는데 옛날에 폐결핵 걸리면요. 똥물도 먹었어요. 애기 오줌도 먹었어요. 얼른 와 시루야. 우리 생각에 옛날에는요. 약이 없었어요. 폐결핵 약. 지금 항생제 있지만 옛날에는. 그래서요. 결핵 걸려가지고요. 낫으려고 아이들 그 어린 갓난아기들 그렇게 오줌 싸면 그거 받아서 마셨어요. 낫으려고. 낫는다는데 똥물도 못 먹어요. 아니 엠브로토스가 뭐 응? 그렇게 거역스러운가요? 제가 나중에는 화를 냈어요. 교장 선생님, 낳고 싶으시죠?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것도 아니고, 어?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김기영 장로님이, 에? 뭐 때문에 그렇게 안 따라오면서 사장님 살리려고 하겠어요? 제가 뭐 때문에 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겠습니까? 살고자 하면 드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집 팔아서라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살려면. 집 10채 가지고 있는데 한 채 팔아서 엠브로토스 먹고 산다는 것이 현명하지. 에? 집 10채 놓아두고 죽으면 뭐해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돈 우리 죽을 때 돈 이게 손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한 움큼 갖고 가는가요? 아니잖아요. 갖고 있다가 아들한테 주려면 정부에 50% 내고 50%만 아들한테 가. 그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명품백 사는 500만 원짜리 명품백 사는 걸로 클린 500만 원짜리 하라는 거예요. 명품백이 내 병 나서 주는가요? 저는요. 명품에 관심도 없지만 그 돈이 있으면 명품백 500만 원짜리 뭐 300만 원짜리 그 돈이 있으면 그걸로 엠브로토스 사서 내 몸에 넣으면 내가 뭐가 돼요? 명품이 되는 거예요. 명품. 오늘 이제 그 어떤 분이 순예배에서 다른 순으로 가게 된다고 그래서 저기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송별회 겸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막 자랑했어요. 나는 늙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늙어서 행복하다. 지하철 공짜, 누가 나한테 밥을 시켜, 뭐해, 늙어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국가에서 주는 혜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제가 75살인데 내가 30대 후반에 가졌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또 하루 종일 스케줄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뽀밥 준비하고 대청소 미팅해야 되니까 대청소해야 되잖아요.
대청소하고 해서 먹고 그다음에 그 잃어버린 영양소 1시간 동안 여기서 이제 집에서 강의하고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3일 리셋하고 21일 리셋하는 사람 그거 안내하고 이제 그분들 가고 나서 나는 또 거기 가서 송별회 하고 늙어서 행복하다고 자랑하고 집에 와서 또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지쳐 보이나요? 아니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된 거. 네, 늙어서 늙는 게 아니고 영양소가 부족해서 늙는다. 그래서 아껴서 저기 자식들한테 국가한테 바치지 말고 내 몸에 엠브로토스를 팍팍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응? 더 많이. 지금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넣으면 더 반딱반딱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에너지 수준도 더 높아져요. 오늘은 뉴스킨이라는 네트워크 화장품 회사 사업을 하시던 분이 한 20년 하셨나 봐요. 근데 네. 이제 그만두셨대. 근데 이제 우리 치약을 딱 써보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치약이 우리보다 10mg이 작은데 17,000원이래요. 근데 우리 거는 한 개가 9,800원이잖아요. 근데 네 개를 사면 더 싸잖아요. 그거 너무 놀래고. 그 다음에 트리오. 트리오를 또 있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라. 그거 딱 보여줬지. 이게 그거라고 하니까 그것도 또 놀라는 거야. 그것도 우리보다 자기들보다 훨씬 싸고 칫솔도 훨씬 우리가 저렴하대요. 그러니까 메나테크가 비싼 게 아니고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에 비해서 네네. 저렴한 거예요. 네,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엠브로토스. 그 애터미에 비해서 비싼 거예요. 어떻게 애터미하고 메나테크 제품을 하늘과 땅이야. 하늘과 땅이야.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거에 비해서 하지만 퀄리티는요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명품이니까 명품으로 사는 거야. 내가 명품을 집어넣어야 내 몸이 뭐가 돼요? 명품이 되는 거죠. 거야. 그 제보고 제가 67세를 하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고급지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 리더 사장님들을 보면 다 고급지죠. 어딘지 모르게 품위가 있어 보여. 싼 티가 아니고. 싼 티가 아니고. 어딘지 모르게 품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미노베이션은 가 뭐예요? 응? 안티에이징에서 프로에이징이잖아요. 프로에이징. 그러니까 먹고 루미노베이션을 통해서 글리칸을 넣었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품격이 있는 거예요. 부티나 보이죠? 어딘지 모르게 품격 있고 부티나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메나테크 하는 사람하고 먹은 사람하고 아닌 사람은 군계 일학이다. 닭들이 있는데 닭처럼 탁 우뚝 서는 거야. 맨날 자랑해. 그런 분이 메나테크에서는 줌 돈독도 하고. 그러니까 이너뷰티 이 내장도 좋아지고 발라서 좋아지고 줌 돈독을 통해서 인격도 들고 말그릇 통해서 입도 거룩해지고 복 부르는 말을 하고 아이고 나는 늙어서 왜 이렇게 늙어갖고 아이고 나는 늙는 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나는 늙으니까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좋아요? 듣기가 뭐가 좋아요? 행복해. 오늘 한명희 사장님 뭐 얘기하실 거 있다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시지. 네. 지금 얘기하고 연결이 좀 되는 건데
건데요. 네네. 네, 지난주에 네, 이제 최영희 사장님 보내주셨던 그 김창선 네네. 네. 스타 그분 얘기를 들어보라 그랬어요. 제가 그걸 좀 자세히 듣다가 음. 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와 계신 의학 박사님께서 뭐 오셔가지고 서울 뭐 1등 분이 이제 친구를 살렸는 친구는 이제 뭐 누군데 그러니까 이름 하시고 방송 상태가 안 좋네, 그죠? 아니요. 네? 끊어지네, 방송 상태가. 거의 말이 잘 안 들려요? 예. 아니, 말씀하세요. 들려요? 예. 네, 그런 들려요. 곳인데 이제 친구를 살렸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기 송도 아, 갔을 때 한번 네. 여쭤본 분이 있어요. 저기 응, 한경자라고 아냐 하니까 한경자 모르시더라고 두 분 다. 응, 그다음에 응, 이순복이라고 아냐 하니까 다 모른대요. 근데 그게 응, 어떻게 된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친구 이제 맹뭐 경기하고 나온 애한테 어, 침하고 뜸 이런 걸 배우느라고 걔하고 같이 이제 응, 좀 다니면서 배웠던 적이 있어요. 응, 그때 이제 응, 걔가 나보고 야, 내 친구 하나가 메나테크라 킨슨인데 왔대 이랬거든. 그래서 응, 이제 제가 그걸 이제 그때 뭐야 최영희 사장님하고 이제 안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모르시더라고. 근데 그 김창선 씨가 얘기하시는 게 그 얘기 그게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응, 제가 이제 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응, 응, 경우 나오면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너 어떻게 아니 그랬더니 맞아 그러면서 응, 자기 친구가 이제 그 이순복이라고 이제 서울 거기 서울대 의대 이제 수석으로 응, 진짜 나왔나 봐요. 근데다가 네, 피부과를 하시는 분이었대요. 네, 음. 네, 피부과였는데 이분이 수안본가 어디 사시는 것 같아. 얘기 응, 응, 들어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 메나테커 여기에 연결이 돼갖고 이제 화장품도 바르고 그러면서 응, 이분이 피부과를 쳐버렸대요. 음. 이거 응, 아무 응, 소용도 없다고 피부과 하는 게. 그러면서 응, 제 친구라고 그 얘기를 하더니만은 응, 그래서 그럼 한경자는 그러니까 이제 한경자라는 그분하고도 또 이제 그 이순복이라는 피부과 응, 의사하고 같이 그거예요. 그런데 응, 이제 김창선 그분은 얘기를 하시다가 아 그 뭐 한식 한 뭐 누구라는 그분은 응, 이제 서울대 뭐 공대를 다니셨고 이러시길래 응, 근데 이제 제 친구 보고 또 물어봤죠. 그래 서울공대 나왔다는 그 사람이 한 거기 맞니? 그랬더니 한경자는 공대가 아니야. 가정대야. 서울대 응, 가정대. 응? 응, 서울대 네, 가정과 나왔는데 걔 17년을 이걸 이제 파킨슨이었나 봐요. 네, 네, 계속. 네, 네, 그분이 이제 이순복 그 피부과 의사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이거를 이제 응, 메나텍하고 먹은 응, 거예요. 그래갖고 네, 지금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걔가 요새도 경기 오고 저들 미팅하면 꼭 나온대요. 네, 나와서 먹는 모양만 좀 이상하지 다른 거는 응, 이상이 없이 아주 응, 어, 상태가 안 좋네. 방송 응, 상태가 응, 끊겨버리네. 네, 중요한 내용인데. 응, 근데 그분들은 전부 다 요양원에 가거나 뭐 죽거나 응, 이랬는데 친구 응, 얘는 아직도 미팅에 자기들 모이면은 네, 꼭 오고 그런다 응, 그러면서 맞아 그게 걔야. 근데 응, 이제 걔가 또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던 그 친구 침 같이 응, 했다는 그 응, 친구한테 화장품을 갖다가 강남에 거기 가가지고 응, 응, 화장품을 이제 그 이순복이라는 피부과 응, 의사라는 응, 그분 피부과를 접었다는 응, 그분이 이제 막 그냥 야 이거 꼭 발라봐야 피부과 필요 응, 없어. 그러면서 응, 도 그래서 몇 번은 발라봤대요. 응, 그랬지만 얘는 아직도 이 침하고 뜸에 아주 완전히 응, 전문이거든요. 응, 응, 사람 좀뭐 낫게도 하고 이랬어요. 응, 그래서 뭐 그런 뭐 제가 얘기할 그런 거리는 아닌데 잠깐 그런 연결이 있어갖고 내가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응, 놀라가지고 또 김창선 그분이 이제 응, 이 유전트 박사의 응, 그 테이블 갖다가 네, 3분짜리 줄여가지고 응,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응, 이제 거기 유튜브에 있는데 응, 이거를 보면서 자기가 줄였다 그렇게 얘기를 응, 하시길래 그럼 내가 응, 원본을 좀 보자 싶어가지고 응, 원본을 찾았어요. 원본을 대단하시. 응, 찾았더니 제가 처음에 찾은 거는 완전 영어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응, 이제 한 번째 쭉 들으니까 근데 저도 그거 영어로 완전히 하는 거는 완전히는 못 응, 잡거든요. 딱 네, 뭐
알맞게 잡지. 알맞게 잡는데 그걸 이제 제가 또 얼른 이제 우리 동생한테 보냈어요. 걔가만 해도 내 동생은 안 맞는데 걔도 영문과 그거니까 영문과 교수였잖아요. 영문학 박사고. 그래서 보냈더니 얘가 그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언니야 그거 그런 거 보내면 어려워서 어쩌고 그래.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해서 보내는 그런 게 아직 나는 댓글은 없냐 그래. 그래서 있을 건데 아직 모르겠다 그래 놓고 그날 밤에 또 뒤졌죠. 했더니 한글 번역이 있어요. 한글 번역이 있는데 진짜 이분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맞아요. 나 진짜 감동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이제 어떻게 맨하테크와 연결이 됐는가 무진장 돈 많이 버시던 분이더라고 맞아요. 보니까. 네, 돈이 그렇죠. 연봉이 몽땅 60억이었다잖아. 뭐 무지장 많았대요. 네. 그랬는데 이분이 아까 그 뭐 박정래 사장님인가 누가 뭐 최장암 얘기 네. 네네.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예를 드는 것이 췌장암으로 열을 남은 사람 고쳤던 얘기, 살았던 얘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한글로 된 게 있어요. 한글로 다 얘기 바꿔놓은 게 있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어제 또 이제 동생한테 얼른 보내놓고 그거 이제 뭐 우리 남편도 물론 보고 저도 보고 다시 보니까 더 이제 한번 영어로 봤던 것보다 더 확실하게 들려지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췌장암도 전자로 정말 너무 신기하게 또 끊겼다. 나와라 오바. 중요한 내용 얘기 다 지나간다. 이제 꺼야 되겠어. 안 돼요. 중요한 아니 얘기. 그러면 한정희 사장님 그 예. 저기 명희 사장님이 보내준 동영상 좀 보내주세요. 동생 암 환자 동생한테 보냈는 거죠. 어. 아니 내 동생이 아니 근데 명희 사장님 경기여고 나왔어요? 아니요 경북여고. 경북여고 대구네. 그런데 그 지금 명희 사장님 우리가 몰랐던 것은 B&B 그룹이었는갑다. 맞아요. 김창선 사장님이 레벨이 워낙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벨들이 많은 것 같아. 좋은 쪽 상류층 레벨이. 그래서 아무튼 글리코 영양소는 예. 정말 대단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늦고 뭐 9988234가 메나테크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아이고 명희 이제 사장님. 예 다음에 합시다. 네. 이거 잘 안 돼요. 이모가 인터넷이 안 돼. 네네네. 아무튼 어떻든 간에 우리가 글리코를 만난 우리는요 정말 복덩어리들이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지 못하는 거. 저는 이거를 하면서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보았는데 보지 못해. 맞아. 이게 맹인이잖아요. 맞아. 근데요, 들어도 듣지 못해. 예. 근데 이분 말씀 중에 네. 예. 이분 말씀 중에 제가 제일 그분이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게 음. 자기가 이제 이걸 하게 되니까 막 무진장 더 바빠지고 완전히 그냥 옛날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자기가 이분들의 꼭 하고 싶은 말은 이거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거는 미션이다. 그 얘기를 그래요.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제 그분이 미시간에 사셨더라고요. 여기 미시간 주가 여기 호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호수 숫자까지 아시더라고. 뭐 만천 뭐 몇 개나 있다. 미시간은.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그 내염에 내염 목이 물려가지고 그래요. 애 25 중에 뭐 22이 죽었다 그러대요. 그때. 그런데 자기 아들이 완전히 뭐 5살의 그 나이로 그대로 지능이 유지될 뻔했고 뭐 계속 발작하는 거 이런 거 할 뻔했는데 그건 모두가 다 나아가지고 지금은 아들이 28살이라고 이 IQ도 더 좋대요 보통 거보다. 그 얘기 이제 이분이 그 얘기하는 거 듣고 상당히 좀 감동 먹었네요. 네. 한민희 사님 앉아 박사님. 콜마 회장님한테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 콜마는 걔는 아직 얘기할 거 아니고. 아직은 못하겠어요. 아니 그래서 아무튼 아니, 뭐, 네, 여기 우리가 만났잖아요. 정보를 받은 이유는 뭐냐
너만 건강하라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을 띠고 있어서 만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 전해야 되죠. 맞아. 아무튼 오늘 했고요. 예, 오늘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테니까 하고요. 이제 소감 한마디.